그래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크기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을 하면 도저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크기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학생들이 충분히 머릿속으로 다 배열인 경우에는 저장 공간에 대한 그 요구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하는 걸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3명의 고객이 있고 뭐 2차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3개의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는 뭐 어떤, 여기 이제 시간은 지금 무시한 거죠. 시간 차원은. 근데 이제 있겠지만 2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는 예를 들면 구두를 10만 원어치 샀고, 김부각은 옷을 50만 원어치 샀고, 이재수는 가방을 2만 원 구매한 금액이 2만 원이다 하면 이러한 것을 이제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 세 개의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홍길동이가 사지 않은 가방이나 옷에 대한 것도 이 셀들이 널 값을 가지고 같이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부각도 구두와 가방에 대해서 이렇게 널 값을 가지고 저장이 되고, 이재수도 구두와 옷에 대해서 널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셀은 3개고 널 값이 저장되어 있는 셀이 6개죠. 그래서 낭비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차원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 개별 차원별로 그 안에 포함되는 원소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 배열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의 크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테이블로 저장을 하면 우리가 널 값에 대한 레코드는 저장을 하질 않죠. 그래서 홍길동이가 구두를 10만 원어치 샀다. 김부각이 옷을 50만 원어치 샀다. 이재수가 가방을 산 금액이 2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3개의 레코드만 저장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5개, 6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개의 레코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도 많고 한 그런 이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데, 저장 방법으로서 테이블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테이블로서 이제 표현하면 차원은 각각의 차원은 차원 테이블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 값들은 사실 테이블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차원 테이블에는 측정 값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측정 값이 1개일 경우에는 칼럼이 하나이겠습니다만, 측정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제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뭐 매출액, 매출량, 그 다음에 뭐 매출 건수, 그 다음에 뭐 원가, 이렇게 되면 4개의 필드가 각각 측정값을 나타내고, 각각의 차원이 어떤 차원에 대해서 이 측정값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누구의 어느 고객의 매출액이고 어느 상품에 대한 매출액이고 어느 시간대
대한 매출액인지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표현이 되죠? 각각 차원 테이블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차원 테이블의 키를 이렇게 사실 테이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외래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원 테이블은 당연히 차원의 키와 차원을 설명하는 속성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만은 차원의 계층 구조를 차원의 계층, 한 개의 차원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층 구조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개의 계층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칼럼들을 이제 차원 테이블이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표현한 것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사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스키마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스타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첫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스타 스키마라고 하는 이유는 가운데 팩트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크기를 보면 팩트 테이블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 차원 테이블들이 있는데 차원 테이블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게 뭐죠? 가운데 있는 이게 팩트 테이블인 겁니다. 이게 팩트 테이블이고, 여기 각각의 별의 꼭지점에 있는 이것이 뭘 말하는 거죠? 차원 테이블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별 모양으로 돼 있다 해서 이제 스타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 스키마는 차원 테이블과 사실 테이블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 스타 스키마이다. 그런데 이제 차원 테이블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제품과 시간과 매장에 대한 각각의 차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물건이 팔려서 어느 제품이 어느 매장에서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월이 제 2007년 1월 1일에서 월이 이제 가장 하이 원손해여서 월별로 얼마만큼 팔렸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 차원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인 주키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강북 웨어하우스는 이제 웨어하우스 아이디를 1번이라 그러고, 분당 웨어하우스는 아이디를 2번이라 그러고, 2007년 1월은 타임 아이디를 1이라 그러고, 2007년 2월은 타임 아이디를 2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음료 중에서도 저지방 우유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1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 값을 이렇게 부여하죠. 그러면 이 키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차원 테이블은 사실 테이블은 이 키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외래 키로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제품에 대해서 웨어하우스 1번에서 타임 아이디 1번에 대해서 팔린 액수는 13만 6천 원이고, 뭐 원가는 12만 9천 원이고, 그래서 이익이 7천 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테이블은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측정값, 이게 이제 측정값이죠. 측정값을
값을 이제 포함하는 것에 더불어서 뭘 같이 포함합니까? 여기 외래키를 이제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원의 외래키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사실 테이블이 여기에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묶어서 이제 이걸 주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 테이블인 경우에는 외래키를 다 묶으면 주키가 되겠죠. 주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테이블이 또 별도의 자기의 임의적인 주키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 나머지는 이 차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값들은, 그러니까 차원 테이블에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어느 레코드를 나타내는가를 나타내는 값들은 그냥 외래키로만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대부분 아마 후자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 테이블의 주키들은 이제 외래키로만 나타내고, 사실 테이블은 그냥 임의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키를 이제 별도로 가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사용해서 스타 스키마로 이제 자주 나타내는데, 이런 스타 스키마를 사용하는 그 장점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 스타 스키마는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로만 구성되어 있죠? 사실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차원 테이블하고 이렇게 두 종류의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차원 테이블하고 차원 테이블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차원 테이블하고 차원 테이블 사이에 참조 관계나 이런 게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테이블도 차원 테이블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다른 사실 테이블하고 직접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예에서 아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사실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실 테이블하고 이 사실 테이블이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서 뭐 서로 외래키를 가지고, 아니면 참조 무결성 법칙이라 하죠. 서로 참조 무결성 법칙을 통해서 참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이블들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 테이블이 차원 테이블에 참조하고, 그다음에 이 사실 테이블도 차원 테이블을 참조하고, 이런 관계로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참조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두 사실 테이블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사실 테이블하고 사실 테이블이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타 스키마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죠? 보통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입시 데이터다. 그러면 뭐 입시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다 저장하고 있는 입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입시 데이터베이스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스하고 스타 스키마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장점으로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스타 스키마를 구성을 하면 보통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정규화의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스타 스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테이블하고 차원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하고 차원 테이블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정규화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차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사실 테이블에 중복해서 저장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차원 데이터를 사실 테이블에다가 중복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정규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정규화라는 개념을 관점에서 스타 스키마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운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스키마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아마 이게 주문에 대한 거네요. 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쭉 이래가지고 어느 고객이 어느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을 어느 사원이 처리했느냐 해서 그런 자료들이 쭉 해서 누구한 배송은 여기 shipping 배송은 이제 어떻게 됐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한 사원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스키마는 가운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몇 개가 팔렸고 개당 가격이 얼마고 하는 그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측정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차원의 키들을 나타내는 것, 어떤 주문에서 했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그것을 제품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한 사원은 누구고 인플로이는 여기 있네요. 사원은 누구고 그 다음에 그걸 산 고객은 누구고 하는 이 정보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간단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이제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주문을 받았는데 그 주문에서 물건을 이제 여러 개를 사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주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사고 한 개의 물건이 또 여러 개의 주문에 팔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문 상세에서 그 주문에서 무슨 물건을 샀느냐 하는 테이블을 또 나누어 줍니다. 이걸 왜 나누어 주느냐 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주문 테이블하고 주문 상세 테이블을 나눠 주는 이유는 우리가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죠. 이걸 합쳤을 때는 정규형이 낮은 데이터의 중복이 굉장히 발생하는 예를 들면 제1정규형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규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규화를 해줘야 데이터의 중복도 방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의 갱신이 일어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교화를 해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스타 스키마에서는 이제 한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나눠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품이 차원 테이블이고, 만약에 서플라이어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별도의 이렇게 차원 테이블로 나타내겠죠. 서플라이어. 그래서 여기서 팔린 이 제품의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해서 이렇게 여기 서플라이어 아이디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나타내는데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주문하고 연관해서 그 주문에서 산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제 제품하고 연관해서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이 제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 이 주문에서 팔린 이 프로덕트 아이디에 대해서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복을 제거하고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정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을 정교화하기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업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타 스키마는 가운데 사실 테이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원 테이블로만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테이블하고 차원 테이블에 대한 설명만 듣고 나면 바로 그냥 스타 스키마를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타 스키마에서 사실 테이블은 사실 우리가 두 종류의 사실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때까지 자주 봐왔던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 번호 1번에 대해서 창고 1번 창고에서 시간 아이디 1이라는 시간에 팔린 액수가 얼마냐 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개별 거래를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은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냅샷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주기적으로 우리가 원시 데이터를 처리해서 거기서 추출한 어떤 뭐 값을 처리한 값을 이제 우리가 저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월별로 아니면 일별로 이렇게 누적한 값이라고 우리가 처리해서 이제 누적한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테이블을 생각할 때 이런 사실 테이블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다 더 이것보다 더 아래 단계 사실 테이블은 개별 트랜잭션들을 다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에서 사용할 이제 그 예제 데이터베이스, 예제 DB에서 사용할 그 나타나는 사실 테이블 중에 인터넷 세일즈라는 사실 테이블인데, 이것은 이제 외부로 고객들한테 주문이 들어온 사실을 전부 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주문 번호가 무엇이고, 그 주문 번호에서 물건을 여러 개 샀으면 개별 물건 산 그 라인 넘버, 그 물건 산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가 몇 번이냐. 그래서 주문 번호 몇 번에서 첫 번째 물건은 어느 제품을 뭐 어느 고객이 샀고 뭐 어쩌고 해서 개별 거래를 가장 제일 상세한 수준으로 기록한 사실 데이터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얼마만큼 상세하게 만들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테이블을 이렇게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별 트랜잭션별로 그 레코더들을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사실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사실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두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종류의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둘 다 만들어 놓고 상세한 것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을 포함한 그런 이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하고, 좀 더 포괄적인 통계치들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데이터 값들을 나타내는 우리 강의 교재에서는 스냅샷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통계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그런 사실 테이블이 포함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두 종류를 서로 다른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종류의 사실 테이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는 뭐죠? 가장 쉬운 예는 예를 들면 이제 카드 명세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카드 명세서에 보면 개별적인 거래 내역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개별적인 거래 내용, 세부 상세 데이터를 카드 명세서에서 세부 상세 데이터를 다 기록한 것이 이제 트랜잭션을 나타낸 사실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월별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좀 분석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비 패턴, 뭐 종류별로 예를 들면 뭐 금액별로 뭐 개인 취미에 얼마를 사용을 했고 해서 여러 개의 분류별로 나눠서 금액만 이렇게 저장한 것은 스냅샷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는 세부 상세를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이 포함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별로 고객별로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사실 테이블을 사용해서 다차원 분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스타 스키마가 구조가 단순하다고 이야기할 때 설명했습니다만은 사실 테이블들은 자기들끼리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문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 가장 상세한 거죠. 그래서 각각 개별 주문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실 테이블하고, 매출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 그러니까 고객별로 월별로 예를 들면 거래를 몇 건 했느냐 하는 뭐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사실 테이블이 있는데, 이런 사실 테이블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객 차원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그 매출 데이터는 사실 주문 데이터들이 다 누적돼서 이제 매출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객별로 이 주문 번호가 쭉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날짜가 나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월별로 이렇게 쭉 누적하는 값이 이 매출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연관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 스키마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매출 데이터가 어느 고객에 대한 데이터이냐 해서 이제 고객이랑 이렇게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원 테이블이고 이쪽이 이게 이제 차원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테이블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문 사실 테이블도 어느 고객에 대한 거냐 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뭘 매개로 해서 차원 테이블을 매개로 해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떼서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차원과 사실을 나타내는 테이블을 이렇게 스타 스키마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차원과 사실을 나타내는 스타 스키마를 하나 그리고 해서 스타 스키마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같이 이렇게 그려 놓으나 따로따로 그려 놓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매출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을 포함하는 스타 스키마, 이 녹색 스타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차원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나 주문을 나타내는 주문에 관한 스타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차원 테이블의 데이터가 서로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원 테이블들은 예를 들면 고객 차원 테이블이다 그러면 그게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개가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고 주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또 다른 말로 하면 공통된 차원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고객 데이터다 그러면 고객 데이터 베이스 또는 고객 데이터를 나타낸 테이블은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개의 테이블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한계라는 건 이제 개념적으로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서버가 여러 개 있어서 뭐 속도나 그런 문제 때문에 고객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저쪽에서 같이 사용한다.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복사를 한다. 뭐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복사한 두 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또는 고객 테이블이 서로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원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차원 테이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키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키 값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형에서도 살펴봤듯이 차원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키 값은 뭐에 대해서 부여하느냐 하면 제일 아래 계층의 원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개의 차원 테이블은 하나의 다차원 큐브에서 하나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좌표를 이제 뭐 x 좌표, y 좌표 하듯이 여기에 고객 좌표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시간 좌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좌표 축상에서 이제 각각의 점을 나타내는 게 이게 키 값인데, 그럼 이 키 값은 뭐에 대해서 부여되느냐 하면 최하위 계층의 원소들, 그러니까 이제 고객 계층 구조가 있으면 고객 계층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개인 고객인 경우에는 개인 고객이고, 아니면 뭐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게 제일 아래다 그러면 그 지역이고, 그것은 이제 설계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그 최하위 계층의 원소들에 대해서 키 값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별 고객에 대해서 이제 개별 고객의 최하위 계층의 원소이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이제 키 값은 그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테이블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도 있겠지만 또 어디에도 있죠?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거래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들,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조직의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도 커스터머 고객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테이블하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테이블은 당연히 서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여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키 값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같이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죠? 그래야 뭐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유일성이라든지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공유 같은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키 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나름대로 고객에 대한 키 값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쪽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테이블에서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고객의 키 값이 아니라 뭐 일련 번호와 같이 인위적인 값을 별도로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데이터베이스하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키하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차원 테이블의 키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테이블에 있는 키는 그 차원이 나타내는 개체를 식별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그 과제예요. 그래서 제품 하면 이 제품하고 저 제품이 같으냐 다르냐, 사람 하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건데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거래를 처리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그 기업이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그냥 그대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OLTP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키 값은 어떻게 부여하는 게 좋죠? 이 거래하고 저 거래가
서로 같은 거래냐 다른 거래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라 해도 고객의 키 값은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거래들을 서로 구분하고 비교하고 하는 게 용이하도록 고객의 키 값을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부여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용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주키는 그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거래를 처리함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주키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그 목적,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별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고객별로, 그 다음에 제품별로 이렇게 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별별로 분석하는 분석 기준에 맞게 그 주키가 부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굉장히 제일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는 별별 분석이 기준에 맞게 차원 테이블에 주키가 부여돼야 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별별 분석이 아니라 거래를 처리하는 목적에 따라서 거래 처리의 목적에 따라서 그 거래가 원활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키가 부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고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 테이블이 여기 있겠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테이블이 있고 그 고객이 이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여기에 뭐 주문 테이블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서울에서 이렇게 2002년부터 이렇게 쭉 있으면서 물건을 이렇게 쭉 샀어요. 그렇게 샀는데 이 고객이 3월 1일 날 대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도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 고객은 그냥 그 고객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고객 번호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3월 13일에 이렇게 물건을 샀어요. 그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거래 처리의 관점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그 고객 개별 고객에 대해서 뭐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출량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고객보다 상위 계층인 어떤 지역 또는 도시에 대해서 매출량이나 매출액을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하면 이 고객이 이제 대전이 됐죠. 바뀐 값이 대전이 됐으면 요 위에 있는 고객 테이블을 그대로 이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을 하면 이게 대전이 됐기 때문에 이 고객 9101 고객이 구매한 모든 이 거래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이게 대전에서 발생한 걸로 그 지역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고객 중에서 예를 들어서 91101 고객 하면 이 고객은 어디서 발생했냐 그러면 대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대전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 그러면 이전에 있는 이 두 개는 서울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처럼
고객 번호를 이제 서울에 있는 고객 번호가 91100을 부여했었으면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고객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고객 번호는 를 찾아가면 이 고객은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10110의 새로운 고객을 번호를 찾아가면 이 고객은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 있으면 91101 고객은 어디로 집계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로 집계가 되겠죠. 서울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101101 고객은 대전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번호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를 위해서 같이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는 여기는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번호를 이렇게 했으면 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임의의 10001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는 또 다른 일련 번호인 10011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고객의 주키하고는 전혀 다른 주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뭘 식별하는 게 가장 큰 관심이죠? 거래를 처리하는 게 가장 큰 관심이고, 그래서 물건을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을 물건을 팔면 이전에 물건 파는 건 이미 팔은 거죠. 그리고 현재 그 고객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그 고객이 이제 물건을 뭐 거기로 배송해 달라 그러면 거기로 보내주기 위해서 현재 주소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는 고객 정보가 왜 필요한 거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산 물건은 이 고객이 서울에 있을 때 산 것이고 그 다음에 산 물건은 이 고객이 대전에 있을 때 산 물건이기 때문에 지역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고객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봤던 것처럼 차원 테이블은 그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그 차원을 구성하는 원소 수보다 차원 테이블의 레코드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뭐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주소가 바뀌고 그러면 또 다른 고객이 생기고 그러면 고객의 레코드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차원 테이블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레코드가 많아져도 예를 들어서 뭐 3,000개였는데 그게 자꾸 바뀌고 해서 3만 개가 됐다. 그래도 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고객 테이블이나 뭐 또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굉장히 크다고 클 수 있다고 그랬죠. 뭐 부품 테이블 이런 것들 이런 차원 테이블은 크기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객 테이블은 우리 회사 고객이 300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계속 이사 가고 그다음에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그 분석 기준이 바뀐다. 그러니까 분석 기준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뭐 졸업을 하고 뭐 학생에서 일반인이 되고 그래서 분석 기준이 바뀔 때마다 그 고객에 대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면 레코드 개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만이었던 게 갑자기 3,000만, 실제는 고객은 300만이지만 우리가 분석 기준에 따라서 바뀐 레코드를 다 뭐
만들다 보면 3천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원 테이블이 너무 커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그 차원 테이블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분석의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그 레코더를 자꾸 만들다 보면 개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유형의 차원 테이블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 테이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객인데, 차원 테이블에 대해서는 그 분석 기준이 바뀔 때마다 레코더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바뀐 분석 기준을 나타내는 새로운 차원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주소를 나타내는 차원 테이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소를 나타내는 차원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이제 주문을 집계할 때 그 주문을 나타내는 사실 테이블 안에 뭘 포함시키는 거죠? 이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외래키를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신용도를 나타내는에 따라서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객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필드를 또 포함을 시키고,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느냐 하는 뭐 결혼 여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제 분석에 또 포함시키고 싶다 하면 여기에 결혼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칼럼을 또 다시 추가시키고, 아니면 뭐 직업이라든지 뭐 학생이냐 아니냐 사회인이냐 하는 뭐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걸 이제 또 분석 기준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걸 고객 테이블에다가 직접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차원 테이블을 만들고, 이 별도의 차원 테이블의 주키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실 테이블에다 같이 포함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이런 추가적인 차원 테이블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뭐 생겨봤자 예를 들면 뭐 신용 상태를 나타낸다면 신용 상태가 뭐 등급이 뭐 몇백만 개는 아니잖아요. 결국 뭐 해봤자 뭐 몇 개,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거나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뭐 레코드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역을 나타내는 것도 뭐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지역을 나눠도 뭐 몇천 개, 몇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섞어 가지고 그게 바뀔 때마다 새로운 레코더를 바꾸고 뭐 새로운 레코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차원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